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조정장은 언제쯤 끝나나, 그리고 알트코인은 어떤 걸 매수해야 하나, 이 두 개를 중요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우선 비트코인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지표들 안 보고 증시나 그런 것들을 안 보고 비트코인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비트는 다른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의외로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막연하게 비트가 좋아 이런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면은 이 서학개미의 한숨이 비트 발작에 나스닥 상승분 다 토해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아래에는 1월 1일,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3개월 뒤에 제가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 현물 차트도 똑같고 선물 차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SP500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채 금리발 증시 충격이라는 말은 이 국채 금리잖아요. 이 국채 금리는 실질적인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금리라는 거죠.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0.2%가 상승이 나와서 지금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는 이 제롬 파월이 이번에 나와서 국채금리의 상승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이러한 것들을 말하며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한 예상이 벗어났고 이에 따라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고 있겠죠. 여기서 일드 커브 컨트롤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은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교환하는, 그래서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를 컨트롤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충격이 더한 것은 여기에 나오죠.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달성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 허용 수치가 더 늘어나도 상관없다, 용인하겠다라는 말이 되겠고, 지금의 혼조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스닥과 SP500 그러한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1월이 이 위치이면은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위로 올라갔다가 한 상승분이 한 60% 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 상승한 수준까지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 증시와 이 비트코인을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경제 회복에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그렇죠. 실업률도 꽤나 많이 극복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취업률이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이전의 수치만큼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경제 회복에 좀 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거는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잘 되면은 중국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반대로 중국이 좋아지면은 비트코인도 좋아지고, 이러한 패턴이 있는데, 이건 둘의 상관관계상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최근 채굴금지로 중국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여태껏 중국은 이 채굴량의 65%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상 가장 높은 관계,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높은 국가는 여기에 나오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로화가 있고, 또 러시아 루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해당 이 상관관계 수치를 보시게 된다면 이 얼마나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뭐라고 했죠? 이 중국은 GDP 다음 성장률을 6%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중국 뭣도 아닌데 어떻게 6%를 제시하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번 바이러스 이후에 전 세계 GDP 성장률이 1분기에 모든 국가가 거의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장 먼저 극복한 게 중국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GDP이고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20.9조 달러와 14.7점 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중상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당 뉴스는 27년도, 28년도쯤이 되면은
미국의 GDP를 역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BOA라고 나와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에 따라서 이 전 세계 나라들은 좀 긴장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세계 각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차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다른 쪽하고 커플링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정말 한 1, 2년 전에는 이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차트도 이에 맞게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증시와 다를 게 없고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최근의 차트 그리고 21년도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이 18일 이 나스닥의 조정이 크게 왔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때 가격이 버티다가 이후에 올려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제 좀 증시보다는 다른 쪽과 커플링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놈은 언젠가는 완벽하게 디커플링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CME 갭이나 이 CME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또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크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만큼 정확히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건 19년도와 20년도의 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전의 장도 그랬었고요. 다들 뭐 CME 갭을 채운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 들어보면은 이런 말 거의 안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뭐 장의 강도도 그렇고, 강세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장의 강도도 그렇고 지금은 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이 GDP나 이 중국의 성장률과 미국의 회복 과정,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금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부터 10일 뒤에 이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한다, 매도한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보다 천천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 미국과 중국의 GDP 이러한 성장률을, 회복률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MSTR,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죠. 이 기업이 사실 보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모두 매수했던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한 기업이 2월 9일부터 1,300달러에서 620달러,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그레이스 케일의 GBTC도 사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서비스를 했던 또는 약간 펀드식으로 운영했던 기관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수치를 봤을 때, 이러한 반토막 수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로 단타를 칠 때가 아니라, 또는 매매를 할 때가 아니라 사실상 업비트 내에서 시총 300억 또는 1000억, 2000억 미만 이런 잡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순위를 나누어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잡코인에 들어가야 수익을 내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분들은 들어가실 때 50% 그냥 전 재산 끌어모아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10% 정도로 위험성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잡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나 정말 주의하세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드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에도 몇몇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5억, 10억, 20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1억 미만의 금액, 즉 5%의 금액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잡코인들 매매 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의 셀존이라고 적혀 있고 바이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아래로 가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 영역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말이 되겠는데, 이 영역이 있잖아요. 해당 횡보 영역에서는 잡코인 단타를 충분히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총 비중을 50% 이상으로 잡지 마시고 잡코인 비중을 한 30%, 최대 30%로 수익 노려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 매매 시점을 유용하게 가져가 주시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초록색 선인 상승 추세선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상승 추세선은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약 5만 8천 달러까지 올려놓으면서 꾸준히 따라왔던 상승 추세선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이 상단선과 중간선을 보게 되면은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강세장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멀었다 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강세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3월 3일에 나온 이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가 아니라 종가로 걸리게 되고 이전에 테슬라 빔이었던 2구역 이후에 나왔던 이러한 모습, 상단선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줬었으면 또다시 강세장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딱 한 번, 지금은 한 번 정도 이 강세장 의지가 꺾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단기적인 추세는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 위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조정 아니냐, 진짜 대거 조정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고점 있잖아요. 이 42,000달러, 그냥 42,000달러라고 외우세요. 이 42,000달러 근처에서 매수를 시작해 주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놓치신 여기에 계신 분들, 즉 비트코인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매수가는 전고점과 가깝게 이 해당 영역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100%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영역에서 1차 매수를 시작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의 이 지지는 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매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이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박스권 영역 있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잡코인 알트를 언제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러한 것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5일 뒤에도 유효하다, 이런 것은 정말 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셔서 평경정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질 좋은 시향까지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 이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